안녕하십니까? 소쿨 극장의 재미있고 도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처녀 귀신을 사랑한 어느 사나이의 결심 전편에 이어 후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편에 이어 계속입니다. 안채로 데리고 들어가더니 그릇을 보자고 해서 보여주었다. 부인은 눈물을 글썽거리며 물었다. 이 그릇은 어디서 가져왔나요? 막내는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맑은 품성을 가진 사람이라 사실대로 말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부인은 슬픈 마음을 안으로 사기려고 무척 애쓰는 것 같았다. 그녀는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이 그릇은 이제는 세상에 없는 우리 딸아이의 살아생전 밥그릇입니다. 제 동생이 죽을 병이 들었는데 지성으로 간호하다가 그 병이 옮았다오. 그래서 남매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죽었다오. 죽기 전에는 목이 부어 물 한 방울, 죽 한 모금도 넘기지 못했어요. 하지만 끝에 가서는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하기야 세상에 어떤 부모가 슬픔을 감출 수 있겠는가. 굶어 죽은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너무 원통하고 불쌍해서 저승에 가서라도 밥을 굶지 말라고 함께 묘에 넣어 묻었다오. 딸아이는 죽은 지가 이제 겨우 2달인데 이 그릇을 도령이 가져왔으니 참 기이한 인연인 것 같군요. 그래서 낭자의 남동생을 만난 일도 이야기했다. 그 동생이 처음에 두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았다는 것도. 부인은 울었다. 아무 소리도 없이 눈물만 줄줄 흘렸는데 막내의 눈에는 눈물이 아니라 눈에서 피를 흘리는 것처럼 보였다. 막내는 주인 여자의 권유로 그날 밤 그 집 사랑채에서 묵었다. 밤중에 부인이 손님 머무는 방에 가서 보니 방 안에서 딸의 목소리가 나면서 도란도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났다. 희한했다. 그래서 소리 없이 밤새 쪽마루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날이 새서 보니 방 안에는 도령만 있고 딸은 그림자도 안 보였다. 딸의 홀령이 왔다 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무정한 것, 나에게도 한번 다녀가면 안 되나? 밉고 보고 싶고 서운했다. 다음 날 밤에도 손님 머무는 방에선 딸의 말소리가 났고 날이 새서 가보면 딸은 이미 가고 없었다. 낭자는 밤이 되면 막내를 찾아와서 같이 지내고는 날이 새면 가기를 열흘 쯤 하더니 하루는 정색하고 말했다. 도련님은 나와의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싶나요? 도련님의 진심을 알고 싶어요. 나의 진심을 알고 싶소. 내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더 이상 당신을 보지 못하는 것이오. 그 생각만 하면 무서워 미치겠소. 살면서 이렇게 겁나고 무서운 적이 없었소. 막내는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속을 다 털어놓았다. 당신이 없는 이 세상은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소. 그냥 헛되고 쓸쓸할 뿐이오. 당신이 있는 세상이 내가 있을 세상이오. 당신이 이승으로 오면 나는 이승에 살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나는 저승으로 가서 당신과 같이 살 것이오. 그게 나의 결심이자 진심이오. 막내의 말을 들은 낭자는 연한 버들가지가 봄바람에 교태를 부리는 것 같은 몸짓을 하더니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잘 알겠습니다. 소녀를 그렇게까지 생각해주니 정말 고맙군요. 저도 당신을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낭자는 가냘프고 고운 손을 내밀어서 막내의 손을 살짝 잡으려 하다가는 순간 멈칫하더니 살며시 미소 지으면서 입을 열었다. 도련님, 지금부터 하는 제 말을 유념해 주세요. 내가 계획을 하나 세웠어요. 당신이 그 계획대로만 따라주면 도련님은 일평생 귀신이 아니라 사람인 나하고 혼인해서 같이 살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 다른 세상으로 흩어져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다시는 만날 수가 없을 것이에요. 당신이 나를 만나기 위해
비록 귀신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승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사랑은 한바탕 쓸쓸한 꿈이 되고 말겠죠. 하고는 처연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곧 단호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여기서 아무데 쪽으로 돌아가면 널따란 바위가 나와요. 그런데 그 바위는 저승사자가 이승과 저승을 다닐 때 늘 지나다니는 길목이에요. 저승사자는 메밀묵과 막걸리를 제일 좋아해요. 그런데 저승에는 메밀묵과 막걸리가 없어요. 그러니 이승에 올 때마다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하지만 먹을 재주가 없잖아요. 그러니 그 바위 위에다가 막걸리에 메밀묵을 차려놓으면 지나가다 보고는 침을 질질 흘릴 거예요. 그때 선심 쓰는 척하고 먹고 마시게 하세요. 그러면 무슨 좋은 도리가 있을 거예요. 낭자가 말한 장소로 가보니까 널따란 바위가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다 메밀묵과 막걸리를 차려서 놔두었다. 한나절 있으니 저승사자가 오는 것이 보였다. 막내는 모르는 척 메밀묵을 펼쳐놓고는 막걸리를 한 사발 따라서 들고 있었다. 저승사자가 지나가는데 콧구멍이 벌렁벌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꿀꺽하고 목구멍으로 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막내가 일어서서는 부드럽고 온화한 얼굴로 미소를 지으며 권했다. 사자님들, 길 가는데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다리도 아플 텐데 여기 앉아서 쉬면서 메밀묵도 드시고 막걸리도 한 사발 하십시오. 그러자 저승사자들이 못 이기는 척 앉아서는 메밀묵을 먹고 막걸리를 마셨다. 실컷 먹고 마시고 가면서 우두머리 사자가 말했다. 시장하고 목도 컬컬했는데 마침 메밀묵과 막걸리를 주어서 잘 먹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은혜를 갚아야 하겠다. 그러고는 말했다. 요리조리 돌아가면 억새가 있을 테니 그놈을 꺾어서는 아무데로 가라. 그러면 큰 집채 같은 바위가 있을 것이다. 그 바위 한복판을 억새로 3개 때리라고 시키고는 내 놈 속셈을 다 한다는 듯이 뜻모를 미소를 지으며 갔다. 막내가 사자들이 말해준 대로 가보니까 억새가 있었다. 그걸 꺾어서 큰 집채만한 바위 있는데 가서 바위 한복판을 때렸다. 처음에는 아무런 기척도 없더니 자꾸 때리니 바위가 딱 벌어졌고 바위 안에 길이 나 있었다. 바위 안으로 들어서서 그 길을 계속 따라가니 길 옆에서 소 한 마리가 눈물을 그렁그렁 흘리면서 서 있었다. 그걸 보고는 좀 더 가니 이번에는 큰 구렁이가 방석만큼 다리를 틀고 혀를 널름널름하고 있었다. 계속 더 가니까 큰 궁궐이 나왔고 사람들이 줄을 지어 궁궐 대문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주눅이 잔뜩 들은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 짐작건대 막내 그가 지금 저승에 왔고 염라국으로 들어가는 듯했다. 들어가서 보니 아버지가 염라국의 대왕인 듯한 사람 옆에서 정승이 되어서는 떡 앉아 있다가 막내를 보고 호통을 쳤다. 내가 여기를 어떻게 오느냐? 너 올 때는 아직 멀었다. 빨리 이승으로 도로 나가거라. 예, 볼일만 보고는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큰형은 어디 있습니까? 큰형? 너 오는데 소가 있지 않더냐? 그게 내 큰형이다. 둘째 형은 어디 있습니까? 너 오는데 구렁이가 한 마리 있지 않더냐? 그게 내 둘째 형이다. 아버지한테서 이 말을 듣고 기가 찬 데다가 형들이 그런 모양으로 꼴사납게 있는 것도 민망해서 자기를 봐서라도 이승에 나가서 살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부모 말을 제대로 안 듣는 자식을 어디에다 쓰겠느냐? 내 말을 제대로 알아들었으면 살아생전 부귀영화를 누렸을 터인데 그 녀석들은 내 묘를 쓸 때 여러 생에 걸쳐 나와 원수지간이던 놈이 주는 술을 받아먹었고 그 귀신이 칼을 내 무덤에다 꽂아서
내 다리 하나가 떨어졌다. 그러니 그런 배반자는 한 천년간은 그대로 둘 수밖에 없다. 그건 그렇고 내가 할 일이란 도대체 무슨 일이냐? 막내는 자기가 저승의 온연유를 털어놓았다. 부치는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손짓했다. 따라오라는 것이었다. 부치는 염라국의 정원인 듯한 곳으로 가더니 연꽃 한 송이를 꺾어서 주면서 귓속말했다. 말인즉슨 이 꽃은 생명을 살리는 꽃이라 했다. 시신에게 문지르면 단다는 것이다. 그 꽃을 받은 막내는 잽싸게 이승으로 나왔다. 아버지보다도 낭자를 더 중하게 여기다니 내가 어떻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순간 들었으나 무시해버렸다. 만사를 제치고 낭자의 묘로 가서는 시신을 꺼내기 위해 땅을 팠다. 삽질은 늘 하던 일이라 금방 끝났다. 그런 다음 연꽃으로 시신을 문지르니까 낭자는 잠에서 방금 일어난 듯이 깨어났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남동생 묘를 파내서는 역시 연꽃으로 문지르니 소년도 잠에서 깨난 듯이 살아났다. 막내가 낭자와 소년을 데리고 한양 정승집으로 돌아가니 그 집에서는 환호작약하다가 끌어안고 울고불고 빨고 난리가 났다. 온 한양 사람이 정승의 집 주위에 구름처럼 모여들어서는 구경도 하고 축하도 해주었다. 막내는 정승의 사위가 되어서 낭자와 백년해로 하면서 한평생 잘 살았고 그 후 삼정승 6판서가 그 집안에서 나왔다고 전한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인학 교수와 엄용희 교수가 공편저한 책 옛날 이야기 꾸러미가 모본입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국립중앙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간송미술문화재단, 성보문화재연구원의 그림, 사진 등을 빌렸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의 기사와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지역의 문화, 한국인의 통과 일의 관혼상제, 첩대문의 명당 뺏긴 직관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지역의 문화,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지역의 설화, 처녀귀신의 원한을 풀어주고 부부애를 깨달은 덕세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화가 운하영의 책, 흑요석이 그리는 한복 이야기에서 그림을 빌렸습니다. 허련 화백의 그림, 귀화전도를 빌렸습니다. 성보문화재연구원의 청룡사 사자탱을 빌렸습니다. 이세나가 출연하고 이민홍이 연출했으며 김양과 김정숙이 극본을 쓴 2009년 KBS ETV 드라마 전설의 고향에서 한 장면 캡처했습니다. 현대화가 박연옥 화백의 책 한국의 미인도에서 그림 한 점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크라우드픽, 123RF, 픽사베이, 게티이미지뱅크, 픽스타, 핀터레스트, 그리고 셔터스톡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오늘 10일 월요일에 올린 영상은 8일 토요일의 속편이므로 예외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